시가보다 높은 것을 양봉이라 그럽니다. 양봉은 이제 아침보다 매수의 힘이 강한 거죠. 자, 오늘 2월 20일 양봉 선생님 과연 어떤 양봉 이야기를 할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창봉입니다. 안매든 넥타이도 매고 오죠. 이렇게 얼굴이 화사하게 나오죠. 오늘 칙칙한데 되게. 아니요, 장은 화사하니까 괜찮습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어, 오늘 아마 호수모 화학이 날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아, 화장품 또 호텔 신라는 호텔 신라대로 닭가지 시장이 뭐라 그럴까? 참 강하죠. 예. 오늘 아침에 좀 웃긴 글이 하나 있었는데 시장은 참 강해요. 강합니다. 강하고 쉽게 뭔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에 다리를 뻗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또 바이오 올라가잖아요. 그 무겁던 오늘 또 펄어비스까지 움직입니다. 펄어비스까지 누가 오라버리라 그러노? 꽃보다니. 예. 펄어비스까지 움직이고 물론 뭐 사실 간의 기밀도 아닙니다만은 혹시 삼성전기 주주분 계세요? 삼성전기는 LG노텍 계속 또 LG노텍도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삼성전기도 15만원대에서 100에서 많이 부딪혔었는데 많이 올라가고 유리맘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일가들이 들어오셨나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주제를 좀 뽑아봤는데 화면 잠깐 봐주실까요? 이제 양봉 선생은 항상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참 약간 모호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안 바뀌냐? 네. 순환이 빠를 때, 순환이 빠를 때 신 대표님은 하락, 박 대표님, 하 대표님은 상승. 그러면 종목을 하시면 돼요. 대장님, 네, 종목을 하시면 돼요. 자, 순환이 빠를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30분 정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주간 전략은 이제 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제가 또 오후장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는 오늘 뭐 시장 이야기 잠깐 할 겁니다. 뭐 환율이 어쩌고 외국인 수급, 배터리 게임, 바이오 디스플레이 그리고 점점점 찍어놨는데 뒤죽박죽이에요. 예, 배터리도 가는 친구는 가고 그리고 밑에 이제 숫자가 6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채팅방에 남겨주실래요? 233735이 뭔지? 233735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모르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야,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생겼지? 제가 조금 세팅하는 동안에 도대체 233735이 뭔데 저렇게 적어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미리 좀 잘 아시는 선배님들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구성을 할게요. 이게 다 틀리냐 이렇게? 에이, 요거는 됐어요. 네. 뭐예요? 코스닥 레버리지?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요게 오늘 약간 그런 제목이에요. 순환이 빠를 때, 잘 모를 때 할 때,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는지 모를 때, 지수가 빠르게 올라갈 때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ETF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ETF라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ETF. 혹시 ETF 한번 들어보셨다? 채팅창에 숫자 4989 한번 눌러보실래요? ETF란 단어를 내가 들어봤다. ETF. 자,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예. 자, 4989 한번 눌러보세요. 없어요? 예. 자,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요. F가 마지막이니까 펀드란 이야기죠, 펀드. 그래서 이거는 특정 지수를 예,
특정 지수를 또는 뭐 특정 바스켓이란 게 이제 인덱스거든요. 뭐 덩어리란 말도 있겠죠. 덩어리. 특정 단위를 예, 추종하는 예, 주식 연계 상품입니다. 이게 상품이고 이거는 주식 계좌 우리가 주식 계좌를 위탁 계좌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 주식 계좌 10 계좌 10 계좌 위탁 계좌 주식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 또 대신 거래세가 없습니다. 빵원이죠. 거래세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증권 거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참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요런 게 ETF인데 이게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주제가 순환이 빠를 때예요. 순환이 빠를 때인데 이게 그런 거죠. 뭐 쉽게 말해서 화면이 왜 이래 이거? 조금만 계세요. 막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잘 모를 때 지수 관점인데 어쨌든 코스닥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계속 올라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HLB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이 HLB가 싹 호재는 아니거든요. 뭐 호재라 그러면 호재인데 HLB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HLB. 예카테리나님 DKT 수익 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내 일부러 성우 하이텍은 이야기 안 했는데 요거는 성우 하이텍은 잠깐만 말 나왔으니까 혹시 목요일날 성우 하이텍 사신 분 계세요? 성우 하이텍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8시는 이 오늘장 모사지인데 목요일 9시 30분 장중 포착주 성우하이텍 6,800원 6,800원인가? 5,800원 아니야? 있죠? 요거 5,800원일걸? 대박 났어요 여러분들. 맞네 5,820원. 대박 났죠. 어쨌든 뭐 늘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새 장이 좋다는 게 어디서 느끼냐면 뭐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는 거뭐 하루 이틀인 건 아니고 어디 갔냐? 이 왜 다 바뀌었어? 뭐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는 거야. 뭐 우리 지난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한 이런 거를 봐요. 이 HLB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죽을 것 같은 NC소프트도 또 일어서고 45만 41만원 소름 끼치네. 언제 꺼놨지? 어쨌든 41만원에서 꺼놓고 자 또 이렇게 우리 채팅창에 나오셨네요. 하나솔루션처럼 그냥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냥 빠지는 종목도 있고 하나솔루션이 빠지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빠지겠죠.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가 좀 특징이냐 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뭔가 뭐가 보이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 잠깐 제가 조금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삼성전기도 15만원대 다시 뚫었어요. 이렇게 송하이텍 뭐 오로비에또님 드셨어요? 자 삼성전기도 뚫었고 LG 게노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LG 게노텍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사리 이노텍이라고 적어놨네. 사리 이노텍도 지금 30만원대 올랐죠. 그쵸? 이게 뭔가 야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시면 개오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업이스도 되게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펄어비스. 음, 펄어비스도 지금 조금씩 또 꿈틀대고 있고 오늘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올라온 거 쭉쭉 잠깐만. 우리 멤버님들은 아까 제가 혹시 문자 드리면 그대로만 대응 주시면 돼요. 또 저희 눈에는 오늘 코세스도 다시 눈에 보여요. 이렇게 코세스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이고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이에요. 코세스도 눈에 좀 보이고 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나무가도 역시나 제 눈에는 조금 좋은 쪽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지수로 보이고 왜 이렇게 좀 뜸을 들이냐면 음, 오늘 원준이란 주식이 있어요. 넘는 동안 네. 원준이란 주식은 또 배터리 장비 회사예요. 그 다음에 노터스라는 계잡주가 있습니다. 이런 노터스 이런 주식은 뭐 노터스, 공구먼, 실리콘투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계잡주라 그러거든요. 1대5 이상 무상증자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돌려서 말하기 좀 그런 게 지금 시장은 되게 순환이 빠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봉 정보 한번 해볼게요. 자, 원화 환율인데 제가 주말에 아주 친절하게 유튜브를 가지고 올려놨어요. 여러분 혹시나 환율이 1300원 잠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자님이 올려드릴 거니까 어제 주간 정신은 복면 스타일이고요. 환율은 보충 수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 링크 드릴 건데 오늘 저는 사실 요 관련주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VR2 헤드셋 2월 22일, 네이버 2월 20일, 드론쇼 코리아. 드론쇼 코리아는 그렇게 비중 많이 안 둬요. 예. 근데 환율 수혜주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여기 보충 수업을 해가 올려놨으니까 광고는 저리 가라. 지금 아마 우리 운영자님이 요거 링크 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PD님이 드리면 한번 쭉 보세요. 예, 한번 보시고 보세요. 예, 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꼭 보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은 조금 주춤해요. 5원 정도 주춤한데 자, 요렇게 보시면 근데 제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좀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모트렉스 계잡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 아닌 부탁이 있는데 쉽게 꺾였다를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쉽게 종목은 달라요. 종목은 다른데 장에 대해서 쉽게 꺾였다를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여기 오면 사고 저기 가면 팔고 이런 거 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조만 하시고 어떤 주식이나 섹터를 여기까지 오면 사고 여기까지 오면 팔고는 참조하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오면이 어떤 식으로나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공부하면 여기를 어디에 오는지 여기를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오느냐 느리게 오느냐 뭐 등등등이 중요한 거예요. 응? 아시겠죠? 똑같아. 어떤 시세가 있어요. 지금 자 아까 누가 모트렉스라 그랬어. 나중에 후회할게. 씨. 자 모트렉스 게트렉스라고 그래. 네? 자 이러면은 이쪽에는 지금 자금이 조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배터리 팩이라는 전형 자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자금들이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이 자금들이 어디에 가 있냐고. 오늘도 봐봐. 외국인들이 주식을 전기전자를 많이 팔아요. 막 팔아.
이 글자 좀 작죠? 조금 팔아. 아침부터 이거 내려간다고 막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거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어이 미쳤나봐. 미쳤나봐. 가자! 해갖고 곧버스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말하잖아. 주식 가지고 치수 노름 하지 마. 제발 부탁해. 우리한테는 2,500개 중에 하나만 잘 고르면 돼. 여러분들. 응? 코리아 스키터, 예, 코리아 스키터. 자, 이런 주식도 죽은 시세예요. 이게 시세가 죽을 때는 뭐냐 하면은 기준봉이라는 게 있어. 기준봉. 기준봉의 딱 절반까지는 원래는 기준 출발점을 이탈하면 안 돼. 절반까지는 딱 버텨야 되는 거. 아, 좀 전에 못 들은 걸로 해요. 그거 욕 아니야.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보시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어디 갔니? 네, 환율이 오르죠. 네, 오늘 환율이 올라요. 네, 사실 요 정도면 좀 전에 무슨 C자 나온 거는 완전히 말이 새인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 욕쟁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죄송해요. 그 상놈이 아닌데 좀 전에 조금 말이 셌어요. 아, 유튜브 양봉선생 사람 못 쓰겠네. 입에 욕을 달고 살고 혹시 그러실까봐. 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한 가지 이것만 딱 이 영상 나중에 보시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충섭에 따른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영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영상의 핵심은 환율 수혜주를 찾아라로 보면 돼요. 우리는 항상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수혜주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환율은 올라가는데 원자재가 지금 안 끊긴다는 거예요. 이 글자 왜 이렇게 이래? 예. 안 꺾인다는 게 그거 하나 딱 기억하고 가세요. 말씀드릴게요. 22년도하고 23년도의 차이점인데 22년도는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그 다음에 환율도 높았어요. 근데 요게 22년도고 작년이죠. 네, 작년이고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 침체잖아요. 올해는 원자재는 지금 다운 상태예요. 낮아요. 엔더 환율만 조금 오른 거예요. 환율이 좀 올랐죠. 예,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요때는 두 개 다 오르게 되면은 원가 부담, 비용이 부각이 돼요. 비용. 그래서 작년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SKC 같은 경우 동박회사들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응?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올해도 뭐 들긴 들겠죠. 들긴 드는데 약간 이제 요런 게 원자재 가격이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낮아요. 뭐 볼 필요가 있나? 보면 되지 뭐. 그러면 어차피 꺾인 거고 뭐 있을까? 천연가스 보면 낮잖아요. 이렇게. 낮아. 예. 원자재 가격이 낮으면 오히려 이거는 뭐가 부각되냐면 매출이 부각돼요. 매출이. 요거 틀만 쫙 일단 갖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일단 갖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럼 대충 뭔데? 그래서 기아 저런 자동차 이런 거 계속 가는 거예요. 자동차. 느리지만 자동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 아이텍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걸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쌔복이라 그래요. 뽀록이라 그래요. 또 뒷걸음 잡다가 쥐 잡는다 그래요. 이런 거를. 하지만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강력한 매수세에 달라붙을 수 있는 이런 장이에요, 지금은.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HLB가 그래, 인적 분할을 해, 물적 분할을 해.
근데 이게 상한가 칠 재료는 아니잖아. 응? 상한가 칠 재,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얘들이 원래 보트 만들던 회사거든요. 에이, 성우하이텍은 내일 또 해. 이 HLB가 원래는 보트 만들던 회사에 보트 만들던 회사. 구명정, 예, 구명정. 구명정 만들다, 구명정 만들고 얘네들 원래 이 파이퍼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라이프리버라고 인공간 만든 회사를 인수를 했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요 제대를 관련해가지고 요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간암세포제로 간 거잖아요. HLB가, H 회사가. 근데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 물적 분할하는 거거든요. 물적 분할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나만 놓고 보면 요거 그냥 바이오 산업은 놔두고 바이오하고 예, 제조하고 나누는 거예요. 얘 이거 물적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통상의 물적 분할, 후성, TBIT에서 본 거랑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바이오만 그냥 육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육성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려요. 어떻게? 그냥 올라버리는 거죠. 근데 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요. 갑자기 제가 뭐라고 했죠? 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요렇게 눌러져 있는 애들이 있죠. 눌러져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뭐가 나오냐 하면 공매도 쇼커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정도 오를 줄은 몰랐지만 공매도 쇼커버가 엄청 세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봐 이제 얘네들 다 아웃이 된 거예요. 17만 주 29,000원짜리 17만 주 29,000원짜리 아웃이고 요 보면 18만 주 요것도 29,000원짜리 다 죽었어. 30만 주 3만원짜리 얘네들 손절 물량이에요. 딱 10% 넘어가면 손절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 버리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순환이 빠르잖아요.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았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요. 코스피는 잘 안 보이죠. 코스닥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는 굳이 ETF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어디 갔냐? 요거 안 해도 돼요. 코스피는. 저는 이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냥 1번 그냥 종목 매매하세요. 코스피 쪽은. 제일 깔끔합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귀신도 못 맞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내가 엄청난 그 귀신 있고 촉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 지수 ETF 저는 웬만하면 이거 지수 방향성놀이 하지 말고 지수 방향성을 만약에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10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선물 옵션 해요. 그냥 이거 해. 나 진짜 근데 대신 이거를 내가 이거는 죄송한데 성률 80% 미만은 80% 이상만 하세요. 내가 홀짝 게임에서 10번에 8번 이상을 맞춘다. 딱 그거만 하세요. 그거 안 되면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되는데 덤비니까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 선물 옵션이나 1W를 해요. 진짜 자신 있으면. 근데 내가 성률이 이게 안 된다. 인간적으로 내가 아유 내가 뭐 아유 나는 뭐 그거 모르겠어. 어렵고 하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수를 내가 어찌 알아? 몰라. 그러면 1번은 그냥 종목 매매해요. 하고 내려가면 종목 매매하고 뭐 하냐 하면 비중 매매를 하면 돼요. 하고 밸런스 매매를 해요. 이게 이제 고타임인 거예요. 종목이 쭉 올라가면 종목 좀 많이 늘려서 하고 지금처럼. 그리고 좀 잘 가는 제품이 좀 더 사주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철강도 좀 보고 자동차도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료도 보고 의료도 보고 조금 이제 이렇게 늘었다 놨다 넣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편해. 이게 이거 얼마나 머리 아파 이거. 제발. 하지 말고 그냥 요거 해요. 하시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왜냐하면 봐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려고 그래? 지수가 박스권이다 싶으면은 에이 삼성전자 가두리 에이 이렇게 해놓고 그 SDI처럼 이렇게 훅 빠지면 비중 조금 줄여놓고 조금 줄이고 조금 줄여야지. 이렇게 대한유화처럼 바닥에서 조금 머리 들면 또 화학주 비중 조금 높이고 그렇게 잘잘잘잘잘잘 그렇게 이렇게 맞춰가면 돼요. 주식을 사고 파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저는 이렇게 판을 딱 보고 내가 성향이 코스피 쪽에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렇게 맞춰가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03420 LG 디스플레이가 날아가는데 내가 모르겠어. 그럼 안 하면 돼. 모르는 건 하지 말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단 말이야. 근데 코스닥은 틀려요. 코스닥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빠질지 내릴지. 모르잖아. 저는 사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요 67 곧버스 이런 거 하지 말어. 주식이에요, 주식. 진짜 장이 자꾸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싹 팔고 쉬어. 응? 아시겠죠? 나는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맞아.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아무리 분석해봤는데 2300 깰 것 같아. 그러면 싹 팔고 쉬어. 깔끔하게. 그럼 내려간단 말이야. 환율이 오른다니까. 그 중에 좀 놀기 그러니까 그냥 환율만 조금 사놓고 그냥 쉬어버려. 근데 그건 승부거든요. 주식을 다 팔고 환율을 사놓고 쉰다는 거는 그때 여기다 풀베팅하면 돼, 안 돼? 안 돼. 한 30% 정도만 딱 걸어놓고. 근데 그리 안 하잖아. 그리 안 하거든. 그리고 그리 하지 않고 대신 코스닥은 좀 틀려. 코스닥. 잠깐만 봐봐요. 보세면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기에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을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 매매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주식은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 매매 안 합니다. 주식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안 합니다. 들어보셨죠? 왜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안 하는 거. 모르는 건 안 하면 돼. 모르는 건 하지 말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만 해요. 그러면 돼요. 어차피 이게 먹을 게 많아. 삼성물산 같은 주식도 거의 매매 안 해요, 우리. 모르니까. 아니, 셀트리온도 잘 안 해요, 사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어떨 것 같다. LNF가 어떨 것 같다. LNF가 어떨 것 같다. HLB는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어떨 것 같다. 게오비스 어떨 것 같다. SM 어떨 것 같다. 조금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것 읽어보면 대충 그림이 나와요. 다 이렇게 다양하니까.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우리 멤버님들 혹시 종목 움직이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문자 넣어드릴 일이 있으면 원래 이 시간에 잘 안 넣어드리는데 뭐 상한가를 친다든지 VI 걸리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오전에 사든가. 어차피 장고 올라가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요게 좀 가능해요. 만약에 코스닥이 오늘은 배터리인가 내일이 게임인가 근데 꾸역꾸역 올라가. 예? 꾸역꾸역 올라가면 딱 코스닥 지수 어디 갔어? 물론 이게 오늘 올랐다고 뭐 말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나름대로 선을 꺼놨다. 월봉이 일단 양봉이에요. 자,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일단 양봉이고 지수가 또 어쨌든 주봉 월량 5주를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월량 5주. 게다가 이치니 산스 5, 6, 7, 8 8주 연속 양봉이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800 한 3, 4시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게 게임이 갈지 뭐 갈지 모르겠는데 치수만 놓고 보면 이게 종목이라 생각하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투자하는 게 이 친구예요.
요거는 2배수짜리예요. 2배수짜리, 2배수. 예, 요도 저는 딱 이 친구만 합니다. 그 웬만해서는 지수를 내가 정말 올라갈 때. 요런 게 좀 있었는데, 사실 이건 뭐 확신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안 가고 코스닥만 가는 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코스피도 간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코스피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베팅을 하면 안 돼. 그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베팅은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내 자꾸 엇박자 나는 거야. 투자를 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 아씨, 포로비스를 에코프로는 날라갔는데 내 눈에는 내가 사진 못하겠는데 쉽게는 안 빠질 것 같아. 봐봐요. 사진 안 하는데 쉽게는 안 빠질 것 같아. 늘어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주나 게임주들도 어쨌든 간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딱 날라가고 그건 모르겠어. 다음으로 갈지. 하지만 이런 애들은 느리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한 요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5만원 이탈할 때까지는. 근데 오늘처럼 또 이렇게 뭐 툭 튀어 올라 버려. 그러면 이제 안 오른 게 뭐가 있지? 또 CJ은행 같은 종목도 언제 또 올라올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친구를 조금 포트에 내가 현금화하고 싶은 이런 걸 한 20, 30% 베팅하는 거예요. 보통. 딱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큰 수익은 안 나도, 아니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작년에 저거 말 듣고 했다가 요거 한 지금 한 10,000원에 물려 있어. 10,000원에. 10,000원에 완전 개 물려 있어. 많이 올라왔죠. 6,000원에서 지금 뭐 6,000원에서 6530 거의 지금 40% 올라왔단 말이야. 64 40%더 50 얼추 40, 50% 올라왔죠. 근데 지수가 좀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상품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참 좀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하려면 1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있고. 자, 배터리, 게임, 바이오, 디스플레이, 그리고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양봉시간, 양봉 선생입니다. 요거하고 지금 순환매는 같이 하는데 오늘도 상승 종목이 좀 많아요. 아침에 좀 빠졌다가 지금 보면 코스피는 한 500개 대 320개고 또 코스닥이 다시 1000개 이상 상승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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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흐름하고 개별 종목 흐름이 비슷합니다. 왜? 얘네들은 그 새가슴이라서 그래요. 애들이 되게 스코넥 올라가? 스코넥? 아침에 17,000원 잠깐 갔었죠? 이런 애들도 다 살아있는 시세잖아요. 17,000원까지도, 17,000원 아까 45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요거부터 조금 보면, 자, 배터리는 지금 이제 약간 요런 결이 나왔어요. 한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 이제 LG 에너지 배터리 셀부터 볼게요. 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조금 54만 6천에서 조금 쉬고 있죠. 그쵸? 54만에 조금 쉬고 있는데 뭐 죽었다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좀 쉬는 정도죠. 근데 쉬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00 SDI는 LG엔솔보다 조금 깊게 쉬어요. 그죠? 그럼 SDI는 조금 깊게 쉬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깊게 쉬잖아. 이 정도 추세적으로는 힘이 셌는데 일단 깊게 쉬잖아요. 그러면 SDI 관련주들이 조금 쉬겠네요. 상신 EDP나 이런 애들이. 어쨌든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니까. 그죠? 신흥 SAC도 좀 쉴 거고. 그죠? 시세가 낮다가 TCC 스틸도 좀 쓸 거고. 그죠?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은 또 뭐 있을까? 사과프론테크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쉬겠죠, 이렇게. 근데 쉬는 건데 죽은 건 잘 없어요. 그냥 쉰다 정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LG화학도 지난번에 지난주 7월 16일 날 재료가 하나 있었죠. 미국에다가
뭐 한다고? 광산 리튬 강성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그 출발선을 넘어섰으니까 이거 팔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늘어지는 거. 왜냐하면 일단 61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세요. 꺾이지 않는 믿음을. 특히나 이렇게 시세가 있는 애들이 쉬는 거하고 빠지는 건 틀려요. 장이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강하잖아. 네. 제가 그랬거든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미국이 빠진 게 아니고 안 빠진다니까. 항상 미국은 일중 흐름을 보고 위치를 봐야 돼요. 오늘 휴장이고. 희한하지 않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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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보면 중국도 비리비리하고, 뭐, 환율도 많이 올랐고, 실내로 이제 테슬라도 조금 부담스럽고, 테슬라도 좀 부담스럽고, 뭐, 이제 MSFT, MSFT,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잖아. 근데 안 빠지잖아. 안 빠지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 쪽은 지금 확실하게 셀 쪽은 조금 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봐봐요. SK 이노베이션은 지난주에 포드 이슈에서 조금 나왔는데 아니라 그랬는데도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역시 SK 이노베이션 어렵구나. 근데 오늘 SKC 같은 경우는 잭팟 하나 공시가 나왔죠. 뭐라고? 저기 1조 4천억. SKC예요, 이거는. 요거는 노스볼트 쪽으로 1조 4천억 정도 동박을 수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주식들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60, 25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역배열에서 바닥주 공략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배열에서 바닥주 공략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식 클래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쳐야 돼요. 역배열이라고. 그러면 이 양반이 한 3년 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역배열에서 이걸 저희를 적어둔 게 있네요. 그죠? 여기 조금 말고 역배열 영상은 너무 오래됐고 여기서 그러면 최근에 찍은 게 60, 20이라고 있을라나요? 공부의 시는 또 뭐야? 요거는 4년 전에 조회수 233 망했네. 거기 있네. 이제 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요 전략으로. 한 29년도 영상인데, 예.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요 보면 60, 25잖아요? 60, 25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자빠요, 저리 가. 역배열에서 배열 전환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쉬워요. 같이 배워요. 네, 링크 누르시고 좋아요 하시고 60, 25라는 역별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을 똑같아. 여기 이거 그 다음이 5, 60 간단해요. 네. 그 다음에 5, 20, 60. 요 순서로 가거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KC는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SKC는 그러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연일 지금 살아있어요. 빠지는 건 아닌데 살아있어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약간 둘 다 똑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가장 많이 튄 게 코스모 그룹이죠. 코스모화학이죠. 코스모화학은 오늘 약간의 슈팅이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다 감춰도 거래량은 못 감춰요. 못 감춰. 뭐가 보이세요? 마디가 짧아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코스모학은 이런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나요? 그런 건 하면 안 돼. 왜? 그 양봉인데 뭐하러 팔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라는 가는데 힘은 떨어지는 게 보인다. 코스모학에서. 또 코스모학 간다고 갑자기 코스모 신소재는
키 맞춰야지 이렇게 매매하면 줄인이라 그래요.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화학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신소재인 거야. 근데 LNF 같은 걸 보면 배터리 쪽 같이 보는 거예요. LNF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뭐 나왔습니까? 내가 말이야 LG 말고 바로 그냥 미국의 테슬라 쪽으로 배터리 줘버릴까 그런 설도 나와요. 근데 주가가 안 가죠. 그러면 공매도 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공매도 누른다는 소리야. 안 가면. 그럼 LNF는 약간 처지는 차례예요. 처지는 차트는 무슨 말이냐면 근데 급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급하다 안 급하다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배열 역배열해서 보시면 돼. 25만원에 산 사람은 마음이 콩당콩당 하겠지. 근데 여기서 25만원에 주식을 살 정도면 미리 여기서 자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25만원에 산 사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여기 자리에서 25만원에 붙을 때는 이 사람이 이분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이 오늘 세 번째 양봉에 베팅 하신 거잖아. 그러면 또 주가면서 염두하고 매매하셨겠지. LNF는 이제 조금 처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쪽은 이제 약간 분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산으로. 그러니까 뭐 정의는 못 하겠어요. 저기 가면은 이제 자, 그럼 솔브레인 홀딩스로 대변되는 전해질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전해질은 전해질이고, 뭐 솔브레인도 그러고 캠트로스도 그러고 전해질은 전해질이고 또 코스모 화학이 이렇게 전구체로 갔다고 해서 그렇다면 전구체 하는 LNF가 무조건 에코앤드림이 무조건 가라는 법은 없어요. 약간 따로따로 움직여요. 따로따로. 제가 지난주에 또 그러면 동아기업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고 있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략을 세우기가 뭐하는 거야. 입질 수준의 베팅이잖아요. 그죠? 입질 수준의 베팅. 그런 사이에 어느 정도 약간의 개별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예요? 최근에 조금 잘 움직인 게 음, 저기 뭐 나노나 이런 애들은 저 다 처지는 차트라고 그러고 약간 원준 쪽으로 조금 들어왔는데 원준은 약간의 찹스러움이 있는 친구예요. 그 배터리 장비주들은 원준도 그렇고 올랐다고 막 사면 안 돼요. 대보도 마찬가지고 안 갈 땐 안 가요. 응? PNT도 마찬가지. 마냥 갈 것 같은데도 배터리 장비주들은 웬만하면 조심하는 게 좋고 짧게 짧게 한 거야. 짧게 짧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코스모화 폐배터리로 갔죠. 폐배터리로.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말해서 좀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조금 주목받는 게 믹싱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이게 잘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일 강점이 갖고 있는 양극재 쪽에서 뭐 포스케미칼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이 한번 시세가 날랐죠. 그리고 이제 이 양극재의 어떤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또 힘이 붙은 게 언극재 쪽이죠. 언극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실리콘계 언극재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주 전자재료가 많이 움직인 거고 예. 그리고 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뭐 전해질도 마찬가지예요. 원가가 좀 낮아요. 예. 근데 요런 거보다 아까 장비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필옵틱스 개별주
사실 요즘에는 약간 자동화 검사 장비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동화 검사 장비, 뭐 인텍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예, 코인테크도 마찬가지고, 보면 아바코도 그래서 좀 움직인 게 있고, 이노메트리는 잘 안 움직였죠. 최근에 톱텍이 엄청 날라갔죠. 그래서 이 톱텍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은 솔직히 약간 배터리 움직임이랑 조금 틀려요. 장비 회사들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야, 저 정도면은 만약에 윤석열 FNC 같은 이런 애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해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비 회사 여러분들 아마 DKT 투자하셨을 건데 DKT처럼 한번 시세가 잘 나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장비 회사들은 PNT 빼고 나면 웬만해서는 추세적으로 안 나와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매매용이야. 응? 앰플러스 같은 전극 장비도 다 매매용이야. 매매용. 그래서 아, 배터리 장비 회사들은 좀 매매용이구나.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슈 있잖아요. 그거 뭐 배터리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지금 테슬라가 어쨌든 3월 1일 예정입니까? 네, 배터리 데이. 테슬라 요때 정도 이야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뭐 자기들이 뭐 직접 뭐 리튬도 인수한다 그러고. 근데 배터리의 핵심은 또 똑같네. 또 저원가 배터리 말하는 거네요. 어찌 큰 것쯤에서 보게 되면 저원가. 배터리 원가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배터리가 어, 뭐 나왔다 그런 말보다는 약간 이제 랜덤으로 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랜덤으로. 특히나 장비 회사들 꼭 기억, 장비 회사들은 웬만하면 짧게 매매하고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좀 드리실 이야기고 만약에 아모그린텍 같은 아모그린텍이나 첨보 같은 LFP 배터리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모그린텍, 응? 아모그린텍 우리가 약간 조금 저렴하다고 이야기한 LFP 배터리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 조금 저는 진짜 안 움직였어요. 이런 거는 자리가 조금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LFP 배터리 생각해가지고 리튬 인산 처리죠. 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뭐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제 눈에는 그 최근에 동진 세미캠처럼 느리지만은 계속적으로 배터리 소재 쪽으로도 힘이 붙는 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엔캠 주주분들도 엔캠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요 6만 원대 초중반이라면 충분히 그림적인 관점에서는 잘 만들고 있다 봅니다. 예. 그 관점이라서 아마 올해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되지 않나 그리 보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게임인데 지금 요거 같이 하는 거예요. 순환이 빠를 때. 이거 답은 벌써 시작하자마자 오프닝으로 드렸어요. 순환이 빠를 때. 이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보이세요? LX 세미콘도 움직이고 이건 제가 9만 1000m로 9만 1000m를 보라 그러는데 LX 세미콘도 움직이고 약간 지금 특산 네오룩스도 움직이죠.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돈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드려요. 아, 그게 OLED인데 OLED 쪽으로 이쪽으로 돈 들어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그냥, 아니, 요거는 뭐 깊게 얘기는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돈이 들어온다. 디스플레이 올려도, 여기는 꼭 메타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몇 개 한번 올레이드 쳐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03420.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됐고, 나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근데 가잖아. 일단 가. 뭐, 삼성하고 어쨌든 간에. 그럼 디스플레이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이제 뭐 SFA도 있을 거예요. 근데 SFA를 딱 쳐봐야 돼. 디스플레이 가면 SFA라는 회사를 쳐봐야 돼. 근데 이 회사는 안 가. 안 가.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 득산이를 가야 돼요. 그럼 득산 네오록스를 쳐봐야 돼. 근데 득산 네오록스 가. 그러면 빨조님 잘하시네. 그렇어요.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랑 득산이 지금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OLED 소재 쪽으로 힘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가 됐든 뭐 아이패드 OLED에 적용이 됐든 삼성 갤럭시 북에 적용됐든 그러면 득산 네오룩스 옆에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딱 넣어놔야 돼. 어디 갔냐? 근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툭툭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나도 안 사 이 가격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에이 올라간 것만 말해주고 그렇게 흘리면은 이제 아 그냥 그냥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리면 아 그냥 이게 내가 직접 사고 안 사고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멤버님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멤버님들하고 같이 하시고 돈이 계속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거 보라는 거예요. 가다 빠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실제 보시면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 선익 시스템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올려뒀어도 생각날 수 있고. 선익 시스템? 뭐 하는 회사지? 메타지? 코세스도 생각날걸? 아 그러네. 코세스도 올라 들어오네. 남들이 잘 안 보는 종목인데 서울 반도체도 서울 바이오시스도 아마 조금 안 들어오나? 약간 꿈틀꿈틀하네. 서울 바이오시스도. 이거는 이제 미니 LED고. 조금씩 이 어디 갔어? 그래. P&H 테크 봐. 날라갔다 이게. 아, 네 이걸 깜빡했네. P&H 테크라고 있어요. 아, 이거 참. 그럼 오늘은 딱 일단은 사고 안 사고는 다면 문제고 P&H 테크도 관종에다 쭉 가야 돼 여러분들. P&H 테크를 이 회사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1위에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많이 올랐는데 미국의 뚜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뚜뽕. 그냥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고 일본하고도 라이센스가 있고 이제 OLED 들어가면 이런 단어가 좀 나오긴 해요. 뭐 HTL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어쨌든 뚜뽕 LG 쪽 들어가고 근데 이런 회사들 이 회사는 공매도 안 돼. 알게 모르게 저도 그냥 툭툭 보다가 많은데 알게 모르게 시장은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PI 첨단 소재까지 그러면 PI 첨단 소재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진정한 나름의 어떤 빠짐이 있는 거야. 없을 수도 있어. 경험이 없다 보면 바로바로 PI 첨단 소재는 이렇게까지 넘어오잖아. 그럼 주식이 재미난 거야. 다 살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누가 탁 하면 탁 하면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PI 첨단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만 깊게 들어가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 매각하지 않나? 근데 그래 놓고 이제 돈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 얘 스마트페이고 디스플레이고 8K고 폴더블이고 반도체고 MLCC고 어쩌고저쩌고 매각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됐고 이런 거. PI가 지금 매각 준비 중이네요. 매각이 아직 안 됐죠? 매각하려다가 나가리 됐네요. 주식 매매 계약 해제란 말은 매각하다가 나가리 된 거예요. 나가리. 그죠? 나가리 된 거잖아요. 나가리. 이번 판은 나가리예요. 2월 17일부로 나가리 됐네요. 왜 나가리 됐을까? 가격이 안 맞았겠지. 원래 글렌우드인가 쟤들이 사가는 건데 돈이 안 맞았나 보지 뭐. 네, 나가리 됐네요. 네. 나가리가 자주 된단 말은 가격이 이제 많이 이제 안 맞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 PI 첨단 소재란 기업을 투자할 때는 항상 우리 그런 거예요. 기업은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데 만약에 API 첨단 소재의 본업보다 최대 주주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조금 제껴놓으면 되는 거예요. 종목은 많아. 종목은 많은 거라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조금씩 일단 저 눈에는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들어온다. 바이오 조금 하고 아난티 나가리 됐어요? 대난티? 압수수색? 아, 검찰은 2010년대 초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삼성생명 뒷파는 과정에서 형령이 있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뭐 차익이 있으면 형령이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주식을 하다가 이런 사건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 비중 축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검찰과 맞서지 마라. 응? 검찰과 맞서지 마라. 얘들이 압수수색하면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게 돼 있어요. 내가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일단은 비중 축소해 놓고 절반이라도. 그래 나의 마음이 편해. 이게 이제 대북 관련주로 들어갔다가 최근에 리조트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년보다 제가 생각할 때 아난티의 실적이 작년 연말엔 되게 좋았는데 안 좋아진 이유는 해외 유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됐기 때문에 아난티의 투자 포인트는 생각보다 많아요. 가평도 있습니다만 남해아난티도 있는데 제주도 성산지구에 건립 중인 아난티 분양도 꽤 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서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든 압수수색 들어가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했으면은 그냥 내가 그냥 하나 배웠다 주식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생기긴 해요. 그리고 저기 개난티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냥 혼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종목에 약간 이제 제가 재미삼아 말하는 건데 또 혹시 주주분들이 혹시나 또 서운할까봐 용어에 대해서는 자중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딱 줄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요런 변수는 뭐 지금 공개 방송인데 거의 실시간급으로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약하면 그냥 줄여버려요. 줄여버리고 조금 전에 5장 그림을 전망해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밤 미국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밤 미국 휴장이고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양봉 선생 시간에 네, 우리 멤버님들도 같이 보고 계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주간 전략하고 순환이 빠를 때하고 조금 이어갈게요. 바이오는 약간 개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어느 정도 HLB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바이오는 약간은 HLB 효과? 그러니까 HLB 정확히는 주가 효과죠. 약간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어쨌든 HLB의 기업의 주가가 올랐으니까 HLB 주가는 왜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HLB가 어쨌든 물적 분할을 해요. 물적 분할. 음. 물적 분할을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물적 분할의 핵심은 바이오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뭐 리보세라닙이겠죠, 뭐. 근데 주가가 저렇게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환호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는 HLB랑 비슷한 애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메이지온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NK맥스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 약간 비슷한 애들 있어요. 삼상하는 애들, 삼상하는 애들, 삼상. 그래서 이거는 뭔가 힘을 주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뭐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저는 그런갑다. 어제 공매도 이슈가 좀 커서 HLB 올랐으면 HLB도 올랐을 거고, HLB 생명과학도 올랐을 거고, 그렇죠? 올랐을 거고, 뭐 메지온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종목들이고, NK맥스도 좀 그럴 거고. 자, 우리 신라젠도 약간 HLB 계열이니까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오늘 그 앙트로젠 친구들 있죠? 이쪽 친구들은 이제 탈모로 움직였던 친구들인데 마침 이제 오늘 탈모로 움직인 친구들 다 약간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고 조금 쉽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 하나 상장했죠? 오늘 탈모에서 하나 상장했는데 이름 뭐죠? 오늘 그 신규 상장 하나 있는데 탈모 내가 지금 해놨는데 깜빡 잊어먹었어요. 이노진 따상 같죠? 따상 약간 뭐 요런 거 정도? 요런 거 정도? 그래서 요거하고 좀 나머지 애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의외로 이제 어제까지 좋았던 뭐 레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은 치과 쪽인데요. 근데 레이 같은 애들은 조금 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내려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레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비홀도 마찬가지고 비홀 아침에 흔들어 주죠. 이런 애들은 이게 흔들어 줄 때 특정 물량 나와서 흔들어 줄 때 담아야 돼요. 아침에 이렇게 두 자릿수 딱 빠져주면
뭐 요 자리에서는 못 사겠지만 4,900원대는 내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략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툭 흔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중간중간에 습성적으로 자주 흔들어요. 왜? 비올이라는 회사가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유통 물량 자체가. 내가 옛날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들이 다 갖고 있어, 쟤들이. 한 60%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툭툭툭 흔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지나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실제로 실전에서 산다면 거의 대부분 5월선 밑에 한 4,900원대 사게 돼요, 이렇게. 4,900원 전후에서 10시에. 10시는 왜 그러냐면 이미 장이 올라가는 게 잡혔잖아요. 그죠? 딱 장 옵혀가는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못 갈 거 감안하고, 내일 2차 베팅, 메인 베팅 감안하고 사는 거예요. 주식을 제가 하는 말, 쪼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체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진짜라니까? 이봐, LX 세미콘도 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쪼개 사는 거예요. 이렇게 LX 세미콘처럼 한 번 시세가 났다가 두 번째 났다가 세 번째 나면 약간 떨어지는 차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베팅 자체도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많이 SL 같은 기업이 있어요. SL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시세가 늘어지잖아요. 얘가 27,300을 넘지 못하고 늘어지죠. 그러면 내가 사는 속도도 진짜 늘어뜨리면서 사야 돼요. 그리고 갈 때 붙이고. 붙였는데 물리는 하늘로 예를 들어서 나무가가 있어요. 나무가가 있어요. 나는 이때 사요. 간다. 어차피 뭐 나무가라는 회사가 뭐 실적 발표가 다음날 어쨌든 뭐 다음날 실적 발표했어. 뭐또 이렇게 봤어. 나쁘지. 근데 전체적 결 자체가 정배열에 잡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5일선 매매를 하는 거. 5일선 기준으로. 그럼 딱 5일선을 지킨다 싶으면 내가 아침에 5일선을 지키겠다. 양음량이다 있던 시장 같이 그러면 이때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이 살 때는 절대 우리는 18,000 이런 데 팔지 않아요. 왜? 감아버려야 돼. 왜? 나무가는 그 정도의 탄력성 있는 친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여기 좀 빠져 있는데 뭐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일정에 보면 제가 주간 증시 다 올려놨는데 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예상대로 동결 했어요. 예, 동결 했고. 동결 했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네이버 웹툰 연재가 되고, 그죠? 예,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소니 VR 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VR2는 출시가 됩니다. 이건 일정이에요. 물량만 줄다 했고. 그럼 어느 정도 약간 VR, XR, VR 관련주가 움직여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어쨌든 간에 물론 무조건 움직이라는 법은 없는데 스코넥 같은 경우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침에 갔다 왔지만은 갔으니까 이제 단타 세력이 붙어서 물렸겠죠. 근데 큰 결은 뭐예요? 내려오다가 훅 두 번 시도, 훅 두 번 시도, 세 번째잖아요. 근데 세 번째인데 훅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갭상을 했었고, 그걸 조금 갭상했네. 그럼 스코넥 같은 경우는 아까 장중에 뭐 기사 나와가지고 툭툭 했어요. 그래도 이런 주식은 갖고 있고 만약에 산다면 조금 사야 되는 자리예요. 왜 조금 사야 되죠? 선이 뭉치면 위로도 튀지만 재수가 없으면 밑으로도 튀어요. 이때 들어가는 베팅 자리하고 이때 들어가는 베팅 금액은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면 힘들다는 거야. 무조건 그냥 정수 베팅을 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힘이 좋을 때 물릴 때 물리더라도 코세스처럼 마이크로 LED면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지금 힘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세스의 자리에 이거 마이크로 LED인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 자리는 지지를 하고 올렸던 자리예요. 한번 시세가 났다가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자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여기서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때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탁 하다 탁 했죠. 이 자리 실패했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 자리는 이때보다 가격대는 낮아도 되게 안정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하지만은 요런 가격대 애들이 매물이 많이 몰려 있어요. 12,000원 전후에. 그러면 나는 오늘 같은 자리는 매수 자리예요. 대신 주가가 다시 12,000원 전후나 11,900원 정도 올 때 같이 태워버릴 베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리시면 돼요. 내가 붙여버린다고. 그런 자신감. 아시겠죠? 내가 화가다. 나는 김씨지만은 주식했으면은 내가 그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그린다고. 내가 같이 붙여버려. 같이 태우라고. 네? 아시겠죠? 내가 김씨고 강씨고 최씨고 유씨고 뭐 이렇게 해. 괜찮아. 그거는 족보상이고 주식을 할 때는 나도 이 시세에 내가 같이 감아 올린다 그런 생각을 하래. 언어적 유의 언어적 유의 화가라고 화가.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시라고. 그 생각을 하라고. 흐르는 물과 같이. 예? 물 하자잖아요. 삼수변에 가. 무슨 지 가짜인가 하여튼 그래. 흐르는 물과 같이 살아야 돼. 흐르는 물과 같이. 적삼병이잖아요. 잘 보면 양봉 세 개잖아. 물 삼수변이니까. 양봉 세 개를 가지고. 너무 갖다 붙였네. 예? 흐르는 물과 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종목 상담하면 안 되는데 종목이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인가 볼게. 뭘 급정을 하시는 거야? 뭐 급정해야 되지 주가가 안 가니까. 거래량도 감소하고. 자, 그럼 봐봐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가가 안 가.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잖아요. 그죠? 명신산업은 자동차 관련주죠. 그럼 자동차 관련주를 비싼 걸 다 때려봐야 돼. 다 안 가잖아. 지금 위아도 안 가고 모비스도 지금 이러고 있고 한운 시스템도 이러고 있고 한국 타이어는 테크놀도 이러고 있고 한국 타이어는 올라갔네. 그리고 뭐야? 뭐 서현 이하도 이러고 있고 조금씩 움직이죠. 자동차는 메인으로 갈라 그러면은 시간이 메인으로 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장이 나와야 돼. 000270 기아 같은 애들이 그냥 이제 이 다음이 이제 77,000원이거든요. 77,000원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응? 딱 들어가. 근데 자동차가 세게 갈 수는 없지. 왜?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액티브한 게 없지 않아요? 자동차가 팍 갈라 그러면 이번 미국 3월달 IRA 공식 수정안이 발표가 돼야 될 거예요. 팍 갈라 그러면. 지금은 시장은 자동차 아니라도 대형주들이 네이버도 주가를 쏠 수가 있고 또 환율이 오르니까 장은 삼바 쪽으로도 조금씩 베팅을 붙일 수 있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도 쌓여요. 상대적 매력도. 오늘 하나솔루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풀 수 없는 내용이에요. 뭐 인적 분할을 앞두고 뭐 경계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빼는 거야. 이리 빼면 얘는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물린 거야. 이게 2월 말부터 3월까지 한 달 정도 쉬는데 원래 예전에는 인적 분할 한 달 정도 쉬는데 근데 얘 친구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빠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같이 빠지면 이거는 약간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거래량이 작아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렇게 딱 빼면 그냥 OCI 같은 것도 같이 빠진단 말이야. 빠지면 그냥 OCI는 또 안 빠지네.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하나솔루션은 인적 분할에 따른 불확실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 물려 있더라고. 하나 그룹주 중에서는 최근 원래 하나 에어로만 아니구나.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유가 오르가니까 시크니컬 업종 말씀드리는데 시크니컬 업종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씩 봐야 돼요. 건설기계 올라간다고 막 사고 그 정도는 아니야. 가다 말다 해요. 시장이 지금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건 박스권 상단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게 뭐죠? 일단은 꺾였다는 말은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같은 날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 사람이 심리적으로 급하거든요. 급하지. 아씨 빠질 것 같고 그냥 딱 보면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보면 이거 보면 이제 알테오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 가나 싶어서 샀더니 빠졌어. 또 가나 싶어서 갔더니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빠지고 21선을 지지하면 이런 거는 원래 내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들었던 그 결을 갖고 가야 돼요. 항상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실린 기준봉 안에 있으면 주가가 알테오젠이란 기업인데 바이오 기업이에요. 여기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는 그 기준봉에 바운더리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안에 주가가 요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벗어난 게 아니라고. 이걸 박스권이라 그래.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돼. 근데 주가가 이제 벗어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추세가 바뀐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기가 여전히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월봉에서는 확실히 벗어난 거예요. 14만 5천 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15만 원에서 안 간다고 막 외로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겨. 여기서 보니까 자꾸 얻어맞는 것 같지. 여기서 보니까. 그럼 삼성전기가 어쨌든 올라간다는 거는 삼성전기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삼성전기 사업부가 딱 들어가면 잘해야 세 가지야 이렇게. 컴포넌트 솔루션 MLCC라는 게 있고 인덕터인데 그 다음에 모듈이란 게 있고 카메라 모듈 근데 기판이 있어. 이제 이건 얼마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FC BG예요. 근데 삼성전기가 갈 땐 수동소자 이거는 뭐냐면 전장하고 스마트폰 쪽이에요. 이쪽은. 네. 어쨌든 삼성전기하고 올라가면 LG노텍도 가는 거고. 느리지만 LG노텍 같은 경우는 월봉 박스권이 32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일봉 기준으로 단기 투자가는 어쨌든 간에 30만 원대에 대한 그림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이 에너지 솔루션을 45만 원대 각 사가지고 55만 원까지 끌고 온 거야. 제가 정확히 54만 6천 원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야. 다 팔면 돼? 안 돼? 안 돼. 대형주들은 한번 바닥에서 잘 사면 탈의가 나오더라도 팔면 안 돼. 잘못 팔면. 삼성전자 주주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기똥차게 5만 7천이 한번 샀죠. 딱 한번 파는 순간 절대 그 주식 못 사요. 원래 안 사도 되는데. 하이닉스가 7만 7천에 한번 기회를 줬잖아. 7만 8, 정확히는 7만 8,700원인데. 웬만해서는 다시 못 온다고, 안 준다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장 모사지 양봉 선생이 이리저리 한 것 기업 중에서 제가 여기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멤버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멤버가 안 되시니까 그런데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거 봐봐요. 들어갈 때 힘이 이제 올라갈 때 힘이 뭐냐면 코리아 서킷은 PCB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응급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예요? 보고 있다가 여기 딱 5일선이 안착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사버려야 돼요. 돈이 없어? 돈을 만드셔야 돼요. 돈을 어디서 만들어? 적금을 깨야니?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지금 약간 돈이 약간 늘어진 섹터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보면 요새 조금 슈팅 나가지고 내리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비건한 얘인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아 이거 말고 뭐, 뭐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예. 아, 뭐 이런 거 있죠. HSD 엔진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재료 노출 됐잖아요. 이런 건 이제 누가 딱 봐도 빠지거든요. 재료 공시잖아. 요런 거 이제 요런 거 팔거나 아니면 쟁여둔 현금을 가지고 아니면은 최근에 좀 못 가는 게 컨텐츠 쪽이잖아요. 나중에 사만 액티브스 같은 나중에 사면 돼. 근데 지금은 늘어지잖아. 누가 봐도 늘어지잖아. 그럼 요런 거 조금 딱 떼냈다가 딱 갈 때 딱 붙이고. 그래서 뭐 잘 하시지만은 항상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밸런스에 집중해야 돼. 밸런스에. 여러분 한두 개, 두 개, 두세 개 하잖아요. 밸런스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밸런스. 오늘 밤은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어차피 휴장이에요. 프레지던트 워싱턴 데이라서. 그 다음에 지주회사 문의가 좀 많으시군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주회사는 약간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지주회사는. 그죠? 한화도 마찬가지고 한화 이런 거. 부산. 그죠? 뭐 지주회사 많아요. 홀딩스들. 홀딩스라고 딱 때리면 나오는 애들 다 지주회사요. 좀 대표적인 게 지주회사인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원유홀딩스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평가받아서 당연히 저평가를 받아야 돼요. 지주회사 갈 때는 장이 정말 나쁠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가치주 투자의 출발점이 사실은 최악의 경우거든요. 뭐지? 청산 가치를 생각하잖아요. 청산은 회사 망하는겨.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자산이 얼마고, 그죠? 자산이 얼마고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출발점이 이래 얘네들은. 그래서 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정시는 저성장이에요. 저성장 고금리 같은 단어인데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치주나 자산주들이 부각을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서부 T&D 같은 이런 애들이 부각을 받아야 돼요. 부각을 받네. 조금씩 많이는 안 받구나. 이런 애들이 부각을 받아야 돼. 근데 주식이 꼭 그렇지가 않거든. 저성장 고급이기 때문에 반대로 아마 시장은 그러니까 저성장을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데 베팅하잖아요. 올해 모멘텀은 사실은 턴어라운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빨리 돌아서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미 목격을 했어요. 먼저 중국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한번 섹트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에서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에서 목격을 하고 있죠. 슬슬 이제 뭐 디스플레이도 사살 이런 액세서리들도 약간 지금 들어와요. 뭐 AI라든지 뭐 등등 액세서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필요하지만은 먹고 사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만
그냥 계속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섹터예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앞으로 품고 가야 될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액세서리라는 표현이 맞겠구나. 그러면 이제 약간 요런 장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1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되고 나면 제 생각으로 딱 3월 되죠. 2주 남았는데 3월 되면 서서히 다시 차차차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는 실적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게 3월 딱 되면 이제 실적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아니 뭐 보면은 제가 대충 다 해놨는데 구독자가 안 늘잖아 지금. 내가 시작할 때 6.5였는데 10명도 지금 안 한 거잖아. 여기 요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여기 보면 보충 수업이 있어요. 보충 수업. 이 개심치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처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번 보셔야 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다고 뭐 다른 게 죽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이봐 봐라. 아, 술회사가 움직이죠. 소주 오른다 그래가지고. 내 요즘에 하나 잘 안 찍히더라. 소주 오른다 그래가지고 한국 알코올하고 창해 쪽으로 싸버릴 줄이야. 소주 오른다 해가지고 제주 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사기가 좋으신 분들, 손이 빠르신 분들이야. 제주 맥주, 소주 맥주, 소주 안 먹어 맥주, 하이트 맥주.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좀 하시는 분들이야. 좀 빨라. 근데 나 공부 좀 한 사람이야. 그런 때는 한국 알코올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술은 뭐 정주수 하는 거 아닌가? 소주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아침에 똑같이 한국 알코올하고 창이 에탄올하고 누가 잘할까 부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는 이 친구로 애들이 시장에서 싸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무학에서 개물리시는 분들은 무학 주정에서 물리게 되면 무학에서 물리신 분은 대부분이 롯데 칠성에 물리는 거랑 같은 결이에요. 롯데 물리. 소주 회사니까. 진정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수출업체니까 한국 알코올이나 창의 에탄올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중고수 이상이세요. 주정이니까 소주의 원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실적이 가기 때문에 요런 관련주들 있죠. 어쨌든 환율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고 약간은 강세가 좀 유지된단 말이에요. 결이.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삼바 주주분들도 이제 희망의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또 자동차도 보이는 거고 명신산업 같은 애들은 지금 왜 안 가요 해도 여러분들은 언젠가 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비올이나 이런 주식들도 급하진 않겠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트로닉도 마찬가지고 다 살 때 이제 약간 기회만 안 주면 이제 시끄럽게 보다가 애매하면 좀 쉬고 근데 그 결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약속한 시간이 돼서 저는 오늘 또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방송 중에 멤버님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려고 그랬더니 보낼 게 없었네. 저는 내일 한 12시 반에 함께 하도록 하고 계속 이어지죠? 우리 2시부터는 또 홍TV 맞습니까? 홍TV? 우리 거요? 그렇지. 자, 마지막 선구주로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12시 반, 지금부터 쭉 마지막 선구주. 고생 많으셨습니다.